자, 자바스크립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일단 뭔지부터 볼게요. 맨 위에 보면 일단 프로그래밍 볼까요? 프로그래밍. 자, 우리가 HTML, CSS 작성한 것도 다 프로그래밍입니다. 누가 알아듣게끔? 컴퓨터가 알아듣게끔 우리가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컴퓨터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이라고 해서 0, 1 우리가 HTML 짜든 CSS 짜든 그것들은 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 1의 코드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래서 화면에다가 H1의 로고를 보여줘 그런 식으로 컴퓨터에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컴퓨터가 알아먹는 코드로 해서 넘겨주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이라고도 부르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 클릭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란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프로그램 언어다. 그리고 주로 웹페이지 내에서 사용하는데 웹페이지 말고도 요즘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js 같은 걸 깔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겉에 껍데기를 보여주는 것에도 많이 쓰지만 백엔드 쪽에서도 스크립트가 요즘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얘가 다시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jQuery를 조금씩 안 쓰고요. 거의 안 쓰고 자바스크립트,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접근하는 방법을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변수 타입인 이런 거는 나중에 보고.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워야 될 것들의 내용입니다. 변수부터 연산자, 조건문, 함수, 객체, 반복문, 블러블러 해서 수학의 연산까지 알아야 우리가 지금 HTML과 CSS를 구현해 보면서 이건 안 되나요? 저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나중에 스크립트까지 가야지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부분이 꽤 많습니다. HTML, CSS로 구현되어 있는 페이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돔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변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해봤냐면 변수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뭐를? 레스와 사스에서. 레스와 사스에서 변수를 이용을 해봤더니 어땠었습니까? 색깔의 컬러를 미리 지정해놓고 그 컬러를 불러올 수도 있었고 스타일의 모양을 미리 잡아놓고 걔를 그대로 불러와서 구현하는 게 아주 쉬웠다고요. 그럼 나중에 유지 관리가 훨씬 더 편해졌다고요. 레스와 사스를 썼더니. 그것처럼 스크립트에서도 변수를 지정하면 이 변수에 지정된 값을 뒤에서 불러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값을 바꾸려면 변수의 값만 바꾸면 뒤에서 구현했던 것의 모든 값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쓰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유연해져요.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럼 변수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변수에 그릇 이름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있습니다. 변수는 이 두 구조로 되어 있대요. 변수 안에는 그러면 값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이게 변수명이고 그 안에 들어오는 이름입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ar 해서 변수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얘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참과 거짓이냐 라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수에는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var은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이면 다 var이라고 해서 변수를 지역을 할 거예요. 뭐 전역 변수니 지역 변수니 매개 변수니 이런 다양한 변수도 있는데 이건 나오면서 차차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변수를 만들려면 var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변수 6라는 변수에 6과 7이라는 변수에 7을 하고 얘를 화면에 더해서 보여줘 라는 간단한 문장은 저렇게 쓴대요. 그러면 좀 전에 다운받은 예제에다가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다운받으신 거 안에서 스타일도 지울 거고요. 이 팹 아이콘도 없어요. 이것도 지울게요. 주소로 돼 있던 것도 지우고, 주소로 돼 있는 것도 지우고. 잠깐만, 여기에서 얘는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으면 always pulse latest i rendering 해서 어디에다가 크롬이 깔려 있으면 크롬이 i가 있더라도 i가 있으면 원래 여기까지만 있으면 i 엣지에서 이 브라우저에서 하위 브라우저는 버전을 낮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최상위에 하라고 돼 있는데 뒤에 크롬 1이라고 돼 있으면 심지어 i에서도 뭐를 i에서도 크롬의 엔진을 써서 렌더링을 해주는 코드라는 설명이 주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고 싶으면 루트에 있는 ht-access라는 걸 지우라는데 이거는 뒤에 우리가 저거 웹 최적화할 때에 저거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뒤에 이제 살 거니까 두고요. 자, 지금 스타일이 있고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가 있는데 일단 스크립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인라인 스크립트 해서 직접 스크립트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바디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스크립트. 자, 지금 확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HTML5로 들어오면서는 이 타입을 안 적어도 되기 때문에 지울게요. 스크립트 작성을 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변수의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스크립트 var 하면 변수를 만든다 라고 했고 변수의 이름을 6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값을 저장해 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은 한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뒤에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자, 이게 변수를 만든다라고 했고 변수의 이름이 6래요. 그 6라는 변수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변수라는 이 그릇 저장소에다가 뭐라는 값을 6이라는 값을 저장해 놨다고요. 6라는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6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7이라는 값을 7이라는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다큐멘트 이건 body를 얘기하고요. write 해서 변수명 누구랑 6랑 7이랑 더해서 그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더한 결과값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13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변수에 저장할 값들이 어떤 게 있는지 슬라이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배드리죠.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린 숫자를 써봤어요. 문자도 쓸 수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일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있고 비슷한 값들을 여러 개로 넣을 수 있는 배열이 있고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값을 할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변수를 선언할 때 null이라는 아예 빈 값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는 방법은 좀 전에 우리가 해본 것처럼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겠고 문자는 반드시 앞뒤로 따옴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true and false를 넣을 수도 있고 얘가 아무런 값도 지정을 안 한 경우에요. null 값이라고 지정을 한 거고 얘는 변수를 만든과 동시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거는 undefined라고 부릅니다. 뒤에 케이스로 나올 거니까 변수에는 저런 걸 많이 넣을 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오브젝트나 어레이나 함수를 마찬가지 문법을 보면 다 var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수 안에다가 단일 값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것들도 다 변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산자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가 둘 다 더하는 게 숫자면 당연히 연산을 해주는 거고 플러스에서 앞에가 문자고 뒤도 문자면 문자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는 나눈 결과값이에요. 여기 보면
나누기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5%E라고 되어 있으면 5를 2로 나눈 결과 나머지가 몇이냐? 2로 나눠지고 나머지가 1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값은 1이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빼는 게 있고 얘는 조금 더 얘기가 달라요. 더한 결과값, 뺀 결과값, 곱한 결과값, 나눈 결과값, 나머지의 결과값이라고 해서 이것도 뒤에 나올 거니까 저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더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 합니다. 코드로 다시 가보죠. 자, 변수명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전에는 숫자를 해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화면에 출력한다라고 하니까 출력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문자는 B 이렇게 태그 한 줄 넘김이 BR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뒤에 쓰면 다음 줄로 나올 거예요. 자, 스크립트 그대로 아래에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변수명 만들어 볼게요. A, B, C,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얘들을 연산을 통해서 한번 합쳐 볼게요. 곱하기 나누기도 해봅니다. 그러면 sum이라는 걸 또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위에 썼던 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엔 sum이라는 저장소 안에는 그럼 뭐가 저장되어 있니? 그걸 화면에 출력해줘 라고 해볼게요. 세미콜론 빼먹었어요. 다시 넣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자, 일부러 한번 틀렸을 때에 어떤 에러를 도출하는지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document write에서 sum이라는 걸 출력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sum2라고 한번 해볼게요. sum2라는 변수는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에러를 뿜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안 나오고 있고 F12 들어가 볼게요. F12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콘솔. 크롬에서도 콘솔이 있어요. 콘솔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sum2 is not defined. not defined 이제 나오는 에러들은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러면 변수를 지정한 적이 없는 거야. 여기 defined, not defined, defined가 정의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sum2라는 게 정의된 적이 없대요. 이 말인즉슨 sum2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오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러가 나고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숫자를 사칙 연산을 해봤고요.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또 작성을 해봅니다. 변수 string 1이라고 해볼게요.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큰 따옴표를 써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변수명 string2에는 기초라고 할게요. 변수명 이번엔 sum2라고 해볼게요. sum2에는 쟤를 더하래요. string1이랑 여기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거랑 string2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값을 더해서 sum2라는 새로운 저장소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하랍니다. 그럼 그대로 카피해서 또 출력을 해보죠. 이번엔 정말 sum2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변수명 time 1의 현재 시간은 2에 3에 string에 string 2에 그 다음에 string 4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4개의 변수명을 다 합쳐서 변수명 string 4에다가 했어요. string 4를 화면에 써 라고 해서 화면에 이렇게 써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찍고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은 12시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바꿔보십니다. 뭘 바꿔볼 거냐면
여기에 타임 1을 주석 처리 좀 해볼게요. 타임 1을 주석 처리. 한 줄 주석 처리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주석 처리는 이렇게, 한 줄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 줄은 CSS의 주석 처리와 똑같아요.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하는 거고, 한 줄 주석 처리했어요. 그럼 타임 1이라는 걸 못 쓰죠? 예, 지워볼게요. 타임 1을 지웁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아까는 현재 시간은 이라고 해서 얘가 문자니까 이 타임1이란 타임2를 더하려면 앞에 게 문자니까 문자랑 숫자랑 연결될 때는 얘를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문자로 취급됐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더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앞에가 문자기 때문에 얘가 문자로 취급을 돼서 12가 그냥 나왔던 거라고요. 이어서. 그런데 지금 케이스에선 얘를 주석 처리했어요. 그러면 숫자에다가 숫자를 더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2가 아니라 3이 나온다고요. 연산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냥 숫자만 더해주면은 당연히 연산이 되지만 앞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얘의 형식이 바뀌어요. 타입이 바뀐다고요. 자, 2, 3 해서 이렇게 합쳐서 3이라고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자, 문자를 등록하는 걸 봤고요. 이제 연산하는 걸 좀 볼까 합니다.